안녕하세요. 애쉬인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결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결혼을 앞두셨거나 남친, 여친 없어도 그래도 앞으로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분들이나 맞벌이를 해보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께 현실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맞벌이를 해도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울하지 않게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부부끼리 일단 마찰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 제가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죠. 저희처럼 테크 회사에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 샌프란이나 뉴욕 같은 그런 비싼 도시가 아니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렌트하우스도 돌릴 수 있고요. 정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 working from home 자체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는 정말 테크 잡 잡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거주 지역 선택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져서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생활과 아이들의 교육에 더 헌신적인 분들은 일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이셔서 오롯이 자기가 버는 그런 돈들을 모두 생활비 충당하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 수입으로 재산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일을 함으로써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얻는 그런 정신적 만족감 자체가 가사 노동으로 지칠 때 굉장한 버팀목이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부부의 대화가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서로의 일 얘기를 나누면서 부부 대화도 손쉽게 이어나갈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둘 다 바빠서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희는 금요일에 따로 저녁에 애들 다 재우고 부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너무 매주 하다 보니까 얘기할 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들도 있고요. 배우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부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더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 외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가 맞벌이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가 맞벌이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working from home을 하면서 아이가 아닌 아이들, 그것도 저희 집처럼 아기가 있는 집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아이가 정말 어리거나 아파서 데이케어에 못 갔을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말 평소 하던 일의 절반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서로 머리 싸매고 앉아가지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고요.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둘째 아기가 데이케어를 가게 되면 훨씬 수월한 하루가 되겠지만, 정말 아이가 아프고 저희가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그 아이의 짜증을 다 받아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삶 자체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 맞벌이를 하시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이때는 정말 절실하게, 뭐 그게 제가 됐건 간에 상대방이 됐건 간에 한 명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자존심도 상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제 가족사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셨고요. 장남한테 시집을 오신 거죠. 오시면서 이제 평생을 차례나 제사를 1년에 7에서 8번 그 이상을 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를 계속 해오시면서 이
시집 온 집안에 헌신을 다 하셨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가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시집을 오셔서 오롯이 자기 자신을 가족한테만 희생을 하시고 생판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살아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자가 이렇게 살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도 했고 그리고 여자도 무조건 일을 하면서 일에서 오는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둘 중 어느 하나가 뭐 와이프가 됐건 제가 됐건 간에 둘 중 하나가 정말 일을 안 하고 오롯이 집안일을 하면 편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여건상 아이가 아프거나 데이케어를 못 가서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있고 그 아이까지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은 이럴 때는 정말 못다한 일을 밤에 하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요. 이 사이클이 부부끼리 맞지 않는다면 정말 부부끼리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불가능하죠. 정말 저희와 반대로 사는 가족이 있는데요. 저희 처형과 동서 가족인데 그 집도 이제 딸 둘이 있죠. 근데 저희와는 정말 생판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형 같은 경우는 검사여서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야 돼서 뭐 지방에 가거나 서울에 올라거나 계속 이 지역적으로 정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애들 보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한국의 3대 로펌 회사 중 하나인데요. 거기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한 달에 3번, 5번 집에 올까 말까한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가족은 어떻게 그럼 가족 생활을 하고 있나,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정말 이 처형과 동서 가족에게는 천만 다행으로 시어머니께서 아니면 이 동서의 어머니께서 어, 이제 같이 사시면서 손주들을 오롯이 홀로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말에는 처가댁으로 가서 처가댁에서 애들이 논대거나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렇게 애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처형이나 동서나 집안일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는 돌보는 그런 일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듣고 보고 저희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정말 이 가족이 정말 부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것조차도 저희가 되게 싫어했는데 왜냐면 저희는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싸우고 뭐건 간에 자식들도 커가는 걸 옆에서 꼭 지켜봐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말 힘들 때는 누군가 우리를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정말 많은데요. 뭐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뭐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사는 게 맞기는 한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비슷해야지 필요한 순간에 상대방의 도움 없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부부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다 잘하게 되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게 되기는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목록을 나열해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애쉬진 빵과 그리고 애쉬진 맘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을 나열을 해보자면요. 일단 식사 후에 주변 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70% 와이프가 30%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부엌 일 중에서 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엔 많이 했는데 어깨 부상 때문에 너무 아파서 많이 줄여야겠다고 의논을 한 후에 많이 줄였었는데 예전에는 한 40%까지 40, 50%까지도 갔다가 상황에 따라서요. 지금은 한 20%로 확 줄었고요. 반면에 와이프 같은 경우는 옛날 5, 60%에서 지금 80%로 확 늘어났죠. 제 어깨 부상 때문에 그렇고요. 설거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제가 많이 했었지만 그래봐야 3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뭐 10%로 확 줄었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를 담당을 하다가 설거지 같은 경우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하는데 거의 90%까지 설거지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어깨가 앞으로 포스처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제 부상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요리와 설거지 자체가 계속 매일매일 저희는 아침을 간단히 먹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 워킹 프롬 홈을 하면서 저희 큰 애도 같이 집에 머무르면서 세 식구가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아기가 데이케어에 와서 이제 네 식구가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리와 설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웨이트를 주자면 이 부엌일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 부분에서 와이프가 제가 부상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이프가 그 로드를 견뎌내야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안 아니면 렌트하우스 관리나 수리를 제가 담당을 하고요. 뭐 관리를 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고장난 데가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의뢰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야드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렌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정말 못 배운 그런 테넌트를 받는 바람에 프로퍼티에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갔었는데 제가 와이프가 거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를 제가 혼자 그 렌트하우스에 가서 뭐 문에 구멍 난 것도 고치고 벽 구멍 난 것도 제가 고치고요. 그리고 거의 집 전체 페인팅을 저 혼자 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와이프를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실 때 저는 그 렌트하우스에 있으면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런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100%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화장실 청소는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제가 대부분 하고 뭐 그거를 굳이 수치화하자면 제가 90%를 하고 와이프가 한 10%를 하고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일반 집안 청소 그런 거나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제가 한 70% 하는 것 같고 와이프가 한 3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돈 관련된 거나 아니면 세금 이런 거는 100% 제가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육아 같은 경우는 거의 50, 50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육아에 포함되는 거는 뭐 씻기는 것부터 포함해서 먹이는 거, 재우는 거, 그리고 애 먹을 거 준비하는 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 50,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를테면 와이프가 먹을 걸 준비할 때 저는 데이케어에서 애가 오면은 이제 샤워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시간 낭비되지 않게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이렇게 각자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먹는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아기가 많이 커서 어른들이 먹는 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한 요리나 와이프가 한 요리나 그런 걸 같이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거의 50, 50 되는 것 같고요. 뭐 차 관련한 그런 일들 그런 거는 옛날부터 보자면 한 뭐 90대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90 정도를 하는 것 같고요. 큰애가 지금까지 디스턴스 러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방학이라 캠프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대부분 하죠. 그리고 홈스쿨링 같은 경우 그런 큰애 교육적인 부분은 이제 와이프가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와이프가 80%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한 20% 하는 것 같고 장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깎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머리도 저희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를 깎아주고요. 제 머리를 자를 때는 이제 와이프한테 되게 디테일하게 인스트럭션을 줬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 머리에 땜빵을 만들긴 했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괜찮게 잘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그렇게 가사노동,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 부분은 정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가장 외심하는 부분이 이제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부엌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리, 설거지 그런 거죠. 근데 요리 자체도 어떤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필요하다면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면서 와이프한테 뭐 해줘 이런 요리 먹고 싶어 이런 거를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면 저는 뭐 무슨 일이건 간에 그게 요리가 됐건 무슨 일이건 간에 제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거는 대부분 제가 알아서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음식도 뭘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해서 먹었던 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요리도 굉장히 많고 할 수 있는 요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와이프가 힘들다고 헬프를 요청을 할 때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큰 트러블 없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는 제가 뭐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하시던 밑반찬 요리 뭐 나물부터 해서 그런 자잘한 그런 밑반찬 빼고는 대부분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던 요리를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각종 찌개, 국 그런 거 포함해서 밥은 기본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간장새우도 제가 담아서 먹어봤고요. 뭐 고기 요리는 대부분 제가 담당을 하지만 뭐 소고기 불고기, 돼지 불고기, 뭐 간장 베이스 양념 아니면 뭐 고추장 베이스 양념 해가지고 그렇게 재우는 그런 고기도 제가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먹고 싶다면 골뱅이 무침도 만들어서 먹고요. 뭐 제가 치킨이 먹고 싶은 치킨무도 제가 담궈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식 같은 경우는 직접 춘장을 사다가 기름에 볶아가지고 그렇게 짜장을 해서 가끔 먹고 있고요. 그래서 짜장면도 할 수 있고 짬뽕도 할 수 있고요. 탕수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동파육도 몇 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잘 구울 수 있고 고기 같은 경우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요리는 어렵지 않게 제가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약간 이탈리안 쪽의 그런 음식도 해봤었는데 요새는 잘 안 하지만 그만큼 많은 요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어깨 때문에 더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헬프를 요청할 때는 저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런 거를 지금까지 쌓아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가끔 정말 현타가 오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 정말 평등하게 해야 가족도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평등하게 해야 집안 자체가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남성들 중에는 만약에 남성분들이 가부장적이라면 뭐 맞벌이를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상관없이 이런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시고 한국에 돌아가시기를 원하셔가지고 물론 가족과 의논을 하고 돌아가시겠죠. 정말 이렇게 가족의 헌신을 다 해야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실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을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 정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단점은 다른 영상에도 제가 남겼지만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뭐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커서 지금 이제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 옛날부터 이제 저희가 또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아주 자주 재밌게 놀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장난감도 많이 사줬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쓰던 컴퓨터를 주긴 줬지만 이제 컴퓨터 게임도 지금 워낙에 많이 하고 있고요. 게임도 많이 샀었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각 게임 콘솔별로 다 샀었거든요. 뭐 엑스박스건, 뭐 PS4건, 닌텐도건 지금 다 한 번씩 거쳐간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캠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애프터스쿨, 뭐 익스텐디드 케어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해야 되죠. 그런 거 다 합치면은 애들만을 위해서 오롯이 들어가는 돈이 거의 뭐 한 5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맞벌이를 하면서 훨씬 많이 벌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저에게 투자할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 개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부끼리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은퇴하는 게 목표고요. 와이프는 지금 현재 일을 워낙에 사랑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일을 오래 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애들을 독립을 시키고 나중에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만 보고 사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만큼 여러분들 자신에게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를 생각하실 때는 이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맞벌이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현실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실 때 맞벌이를 하냐 안 하냐 그런데 고민이 많으실 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